안녕하세요. 큐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코스모스 네트워크, 데이터 상호 운용 방법과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더리움의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플라즈마와 더불어 이더리움 체인의 확장성을 확대할 수도 있는 솔루션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실 비탈릭이 코스모스를 주목한 건 지금보다도 1년도 더 전인 2017년 완샹 블록체인 서밋 때였는데요. 이미 그때 코스모스를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실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시장성은 이 부분에서 검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중에서도 유저 기반이 가장 탄탄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은 이더리움 기반 ICO가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정도였죠. 그런 유저 기반이 탄탄한 블록체인의 확장성 솔루션으로 플라즈마와 함께 지목된 것이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코스모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에서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스모스가 무엇이길래 주목하는 것일까요? 코스모스는 인터체인으로서 체인과 체인을 엮어주는 매개가 될 것인데요. 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블록체인은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토큰과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체인이 가지고 있던 확장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인터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든지 까봐야 아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요.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단순히 토큰뿐 아니라 체인상의 데이터도 상호 전달하며 독립적 체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코스모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스모스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데이터 이동. 코스모스에서 자산이나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얘기하기 이전에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IBC 패킷,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패킷. 코스모스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간 토큰 이동을 할 때 통하는 매개입니다. 존, 오늘날 샤드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코스모스의 존은 독립된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존에서 블록 커밋을 수시로 허브로 전송하고 허브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수시로 존에 전송합니다. 여기서 블록 커밋을 증명하는 방법은 머클 증명. 이 머클 증명은 SPV 클라이언트 노드 방식처럼 머클 경로를 풀 노드에 받아서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머클 증명이란 증거를 포스팅해 데이터의 패킷, IBC 패킷을 전송합니다. 패그존. 코스모스 네트워크로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 전송될 때 거치는 장소. 코스모스 허브. 독자적인 블록체인 데이터가 거치는 일종의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 원장이죠. 그렇다면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들을 허브로 전송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더리움을 코스모스 네트워크에 보내려고 하면 일단 이더리움을 패그 컨트랙트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그 컨트랙트는 이더를 저에게 받았다는 IBC 패킷을 코스모스 패그존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상응 가치의 토큰이 패그존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그존에서 코스모스 허브로 전달돼 그 가치가 다른 체인으로 전송되죠. 이때 패그 컨트랙트에 보내진 이더리움은 패그존에서 IBC 패킷을 수신하지 않으면 동결되어 있습니다. 즉, 코스모스 네트워크에서 원래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이더를 보내려면 패그존, IBC 패킷을 패그 컨트랙트에 전달, 패그 컨트랙트에 있던 이더리움을 다시 원 주소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패그 컨트랙트에서 패그존에게 IBC 패킷을 수신하지 않으면 이더를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독자적 체인에서 코스모스 네트워크로 토큰이 옮겨가는 방법을 Two-Way Pegging, 2WP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인터체인이 아니라 사이드 체인을 사용할 때에도 유용한 자산 동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2Way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웨이 패깅 방식이었다면 자산을 보낼 수는 있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코스모스 네트워크는 2WP를 채택한 듯 보입니다. 컨센서스 메커니즘.
코스모스 네트워크가 한국계 미국인인 재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아실 텐데요. 재권은 텐더민트라는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텐더민트는 코스모스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기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오스나 스팀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인 디포스, 위임 지분 방식에 비잔틴 장애 허용을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오스의 의사결정도 위임 지분 방식, 비잔틴 장애 허용의 개념을 합친 것이라 이 개념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노드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면 블록이 최종으로 확정되는 방식은 이오스에서도 많이 봤던 방식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텐더민트의 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합의 프로세스입니다. 텐더민트는 제한, 프리보트, 프리커밋 세 가지의 합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리보트와 프리커밋 두 과정 모두에서 노드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3분의 2 합의를 하면 블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코스모스를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은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전송이 완전히 완료되는 원블록 파이널리티 부분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은 블록을 만든 후 합의가 이루어져 포크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요. 텐더민트 합의에선 선 합의 후 블록 생성의 메커니즘을 가져 포크의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유는 체인의 적합성을 따질 때 굳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 없이 가장 최근에 생성된 블록의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해도 큰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만약 이게 좋은 점만 있다면 왜 새로운 블록체인은 선 합의 후 블록 생성의 메커니즘을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선 합의 후 블록 생성의 메커니즘이 가지는 취약점이 있는지에 의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극단적으로 노드끼리 합의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든다면 원블록 파이널리티 부분은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요. 코스모스 진영에선 이러한 경우가 최대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PBFT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 노드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만 허용하도록 한 듯 보입니다. 이번엔 코스모스 네트워크가 어떻게 데이터를 상호 운용하는지 그리고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코스모스 거버넌스와 코스모스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아톰이라는 토큰, 이코노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